예, 예. 예, 됐습니다. 지금 불이 켜졌거든요. 불이 켜졌고, 원래 입정을 잠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입정부터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앉아 볼 건데요. 뭐, 지금 다 앉아 계시죠? 근데 이제, 진짜 앉아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에 한번 앉아 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어떤 그 분별도,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어떤 그 감정이랄 것도 없고 어떤 물건이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감각이나 그런 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우리가 실감이 난다 해야 되나? 그런 조건이 뭐냐면 그런 식의 이런저런 헤아림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감각적인 대상이 이렇게 인지가 되더라도 그걸 그냥 집착하지 말고 마치 흐르는 물처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붙잡고 우리가 이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막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어떤 소리가 들리든 사물이 드러나든 아니면은 뭐 생각이 일어나든 감정이 일어나든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 인연 따라 흘러가게끔 놔두는 심정으로 그런 그 약간의 그 마음이 이완된 상태,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이완이죠. 그 상태에서 한번 잠시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계속 앉아 계십시오. 자, 지금을 한번 우리가 경험을 보자고요. 자, 지금 아마 경계로서 인지되는 것은 아마 제일 크게는 제 목소리가 아마 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소음이 이렇게 들리고, 그 다음에 어떤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엉덩이에 몸의 무게감이 느껴질 것이고, 발끝에서 그 바닥의 느낌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 얘기를 따라서 그 이해하는 어떤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그 허공 중에 구름이 이렇게 끼었다가 사라졌다가 아니면은 바람이 이렇게 스쳐 이렇게 몸에 와닿았다가 지나갔다가 하는 듯한 이 뭐가 있기는 있어요. 뭐가 변화가 있고 움직임이 있고 뭔가 자극이 있긴 있는데 어느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이 허공성이 더 실감 날 수 있어요. 눈을 뜨면은 눈에 드러나는 어떤 빛깔과 형태들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압도가 되는데, 살짝 눈을 감고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뭐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리도 들리고 몸에서 의자에서 발바닥에서 이제 감각도 느껴지고 생각도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 자취를 보면은 그게 나고 사라지는 거기를 보면 아무것도 뭐 머물러 있는 게 없고 뭐 이렇게 잡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 물건도 없거든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고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깨어 있거든요. 깨어서 소리도 드러내고 사물도 드러내고 생각도 드러내고 감정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어떤 욕구들도 이렇게 마치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이거든요. 뭐가 항구적인 것 아니면 어느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허공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세계, 이 현실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복잡하지가 않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청정하다 하거든요. 청정하다.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여기에는 나도 없고 내가 경험하는 어떤 대상도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마치 그 구름처럼 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할 게 없지만 참 신비스러워요. 이 알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법인 거죠. 법계라고 하죠. 법계, 법배. 어떤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전히 나는 뭐가 있는 것 같고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뭐가 존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일어난 어떤 분별 의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는 경험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 허공과 같은 여기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아주 평범한 일이고 이게 아주 단순한 일이거든요. 이게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은 몹시도 단순합니다. 그래 몹시도 단순하다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단순해요. 단순하다 그러면 여러 개가 없고 뭐 한두 개가 있나 하지만 그것조차도 없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다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이 표현보다 더 가까운 표현은 청정하다. 물들지 않는다. 오염되어 있지 않다 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본래의 어떤 실상이고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이 사실에 밝아지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다 해야 되나요? 명확하게 보고 아는 거와 깨닫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아는 것은 그냥 그것을 대상으로서의 아는 것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이 단순성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어 있는 일이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갈등이 생기거나 이 상황에서 항상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큰 자극이 없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가도 뭔가 큰 경계가 닥치면은 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는 원래 법이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분별에 사로잡히는 그 습관성이 강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장애가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일이 모든 것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죽피를 쳐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요 사실 오로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요 사실인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이끄는 것이 우리 이 공부의 어떤 그 과정인 것이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거는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과 하나가 되려면 뭐냐면 지금의 이 사실이 문득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체감이 돼야 돼요. 체감이 된다, 체득이 된다, 실감이 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분리감이 있고 이것저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분별심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확연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는 자기 토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법이 둘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는 생각에, 특히나 우리가 제일 잘 사로잡히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런 분별 의식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분명한 대상을 보는 듯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할 때 이 분명함이라는 것은 뭐랄까, 나머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다 하기 전에 이미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어떤 대상으로서 체험하기 이전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분명함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꽃이나 어떤 사물을 보듯이 분명한 어떤 경계가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더 모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의심이 없이 자각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분별할 수 없는 자리가 딱 체득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분명하다는 것이 절로 이렇게 자기 어떤 고백처럼 나와요, 이게. 근데 여전히 이게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길 때는 이제 그것 자체가 어떤 분리감인 것이고 의심인 거거든요.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멀리 둘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둘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서 경험하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거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것인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밝아지는 거거든요. 요것뿐이에요. 그래서 저거 공부를 저도 초창기에는 할 때는 너무 내 삶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족과 뭔가 이 초라함을 보상해 줄 만한 뛰어넘는 어떤 뭔가 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완전한 어떤 거를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이 이게 안 보여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때는 세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는 이미 내가 경험하는 거고 갖고 있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맛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너무 다층적이고 뭔가 좀 뭐랄까 복잡하다 해야 되나? 뭔가 미궁이고 뭔가 미스테리이고 이런 세계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공포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공포는 내가 알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달하지 못한 그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공포예요. 그게 공포,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미래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가 복잡하고 깊이가 있고 다층적이고 여러 가지라고 여길 때는 그만큼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너무너무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단조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가 어떤 특별한 어떤 초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이 세계를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포가 사라지는 거. 이 세계는 너무도 단순하다는 거죠. 그렇게 절대 심오하고 깊이가 있고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이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주어졌습니까? 응? 노력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냥 내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이렇게 펼쳐졌거든요. 이게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펼쳐진 이거 외에 뭐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될 뭐가 있고 도달해야 될 뭐가 있고 뭔가 알아야 될 뭐가 있다면 그거는 지금 일어나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분별에 의지해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분별이 없다면 지금의 이 분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깊이도 있을 수 없고 시간도 있을 수 없고 더 초월적인 경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지금 일어나는 나의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판타지 영화 좋아하시죠? 뭔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우리는 보거든. 영화관에 가서 우리는 무슨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는 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영화관에서는 뭐 누가 나를 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거는 필름에 펼쳐지는 환상 세계야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그 세계가 두렵지가 않은데 만약에 그 영화관의 단순한 2차적인 평면적인 경험이 아니라 진짜 어떤 우리가 6차원적인 그 3D나 2D가 아니라 6D의 영화관에 간다면 여러분 공포에 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 그게 현실처럼 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참 소설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영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이게 판타지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우리는 이것은 너무도 리얼한 현실이고 영화관이 판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것만 판타지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게 판타지 영화구나라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판타지 영화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환상과 같은 분별이 이 분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나 사물이나 사람이 있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그것처럼 이 여러 가지 인연이 어우러져서 펼쳐지는 이것은 잡으려 하면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경험되는 건 뭐냐면 그냥 감각이거나 생각이거나 감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잡으면 뭘 잡아 감각만 잡히는 거지 존재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항구적인 어떤 뭐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잡으니까 이거 잡았다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감각이에요. 그다음에 분별로 이거를 뭐뭇이라고 고정시킨 것이지. 근데 그 분별이 없을 때 우리가 순간 이 사물을 잡았다 할 때 이거는 감각과 함께 꾸준히 맞아하면 생각의 주파수를 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잡더라도 그럼 이게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분별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분별의 주파수를 쏴야지 존재하는 줄을 모르죠. 그래서 가만히 보라 하거든요.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불교라는 거는 지혜의 영역인 거예요. 뭐 신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어. 지혜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잘 봐야 된다. 있는 그들의 사실을 잘 보고 그 있는 그들의 사실을 그 의심 없이 그 사실에 통하게 돼서 그렇게 삶이 어떻게 보면 전개되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지 맹목적으로 뭔가 아무런 명백한 근거 없이 무턱대고 믿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 보고 보면 다 무엇이라고 할 게 없는데 그 이 의심하는 이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분별이 이 분별조차도 의심하는 내용조차도 분별이지만 이런 식의 끊임없이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만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의심하는 것이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그 법이라는 게 있을까 하는 이것이 이 깨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분별은 이것의 자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현상은 법에 어떻게 보면 투사구나, 법으로 인해서 의심조차도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의심조차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분명하게 잡고 보아서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이 의심이 일어나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심이 끊어진다라는 거는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이거라는 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의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일어나는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을 일으키는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요, 이게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의심, 생각에 자꾸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과연 이게 내가 그 법문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세뇌된 게 아닌가? 저도 사실 똑같은 의심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의심할 수 없는 거는 이게 맞나 하는 이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하는 이것은 어떻게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 의심을 보는 그 눈이 더 생기면서 의심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자, 잘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뭐가 있다라고 칩시다. 지금 이렇게 저절로 경험되는 저절로 드러나는 이 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여러분의 어떤 특정한 색깔이나 형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모양의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변화함에 한번 포커스를 더 보세요. 변하는 것에. 어떤 형태가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A에서 B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A라는 대상을 건너뛰어서 B라는 대상에 관심을 두라는 게 아니라 A가 B가 되는 그 여정에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A는요, 갑작스럽게 B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분별은 A는 B로 갑작스럽게 바뀐 것처럼 보여요. 자, 지금 제가 이 죽비를 들어 보이고 죽비가 드러난 자리에 이걸 갖다 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은 요거 아니면 요거에 가 있어요. 근데 제가 관심을 두라는 것은 손을 들든 이거를 치든 이 깨어 있는 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 거에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에 초점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용성에 눈을 뜨는 거거든요. 이 깨어 있음에 눈을 뜨는 거거든요. 사물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사물, 대상, 특정한 어떤 우리가 이거를 뭐 이렇게 고정된 어떤 명사, 대상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깨어있음, 지금 이렇게 계속 깨어서 그걸 해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비다, 물병이다라고 명사화 시킬 때는 뭔가 분리되어 있고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이 분별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별은 뭐냐면 이것을 문장화해서 해석하는 것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죽비가 변해서 병이 되었다라는 식의 개념을 작동시키면 벌써 그게 틀이 돼버려요. 문장도. 그것조차도 놓아버리고 이름도 붙이지 말고 스토리도 만들지 말고 문장도 만들지 말고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스스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어 있음에서 명사도 나오고 문장도 나오고 단락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에서
명사화 이름 붙이려는 사실 어떤 의도조차도 이 깨어 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비다라고 이름 붙이려는 그 의도조차도 이 깨어 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알아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는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정시키려는 그 태도거든요. 알아듣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 그냥 놔둬버리세요. 되든가 말든가 어떻게 보면 혼란 속에 놓아버리세요. 분별의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이고 혼돈이거든요. 뭔가 딱히 규명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정의 내릴 수 없는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에요. 모르겠어요. 혼란이라는 건 모르겠어. 근데 그 모름 속에 있어 보는데 이 모름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몰라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모름이라는 그냥 아련한 그 느낌, 명확한 느낌이 아니라 몰라 뭐가 뭔지 손에 잡히지 않아 하는 그 아련한 거기에서 가만히 보면 이게 깨어 있음이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단순하다라는 거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물 마시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이것이 이 깨어 있음에서 이것에서 지금 저절로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귀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깨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스스로 깨어서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는 것이 자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깨쳐서 모든 것이 이것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이것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 마치 그 깨어있는 허공에서 만물이 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예외적인 것들이 여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 버리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나도 한 조각 구름인 것이고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한 조각 구름인 것이고 내가 뭔가를 보는 대상도 한 조각 구름인 것이요. 근데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멀리서 보면 사람 모양의 구름이 있고 어떤 사물 모양의 구름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별로 보면 뭐가 있는데 분별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 실상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본래 걸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내가 거기에 머물지만 않는다.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낙인 찍지만 않는다는. 공부에 장애만 만들지 않는다는. 뭐뭇이라고 의미를 두어서 그걸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미를 둘 만한 거는 없어요. 의미라는 망상만 있는 것이지. 의미라는 생각만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이 꽃이 있었는데 지금의 꽃이 있다? 똑같은 꽃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 사이에 달라져 있어요. 모든 사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변한다.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거와 무상하다는 말이 조금 다른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것이 변한다. 아니면 무상하다. 이거는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는 변한다라는 거는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얘기예요. 내가 1살 때 이랬고 2살 때 이랬고 10살 때 이랬고 20살 때 이랬고 30, 40, 50, 60에 이랬어. 이렇게 변해왔어. 내 모습이 그래서 늙어왔어. 할 때는 변했다라고 해요. 변했다라는 거는 그것이 어떤 것은 변했지만 고유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살 때도 나였고 20살 때도 나였고 모습은 변했지만 30살 때도 나였다는 그것이 있는 것이 변한 것이고 무상하다라는 거는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는 순간순간 뭐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드러나지만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라는 것이 무상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무상하다는 건 공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없다,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성이 없다. 항상, 그래서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 무상한 것이고, 그게 만법이 개공인 이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 세상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순간 여기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찰나찰나 아주 매 순간 새로운 것이 순간순간 분별될 뿐이지, 그 시간 속을 살아가는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물론 일부는 변하지만 꾸준히 유지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변한다라고 안 해요. 무상하다라고 하지. 그래서 공이다라고 하지. 만법이 개공이라 하고 재행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변하는 일이 있는 것은 그래 그나마 복잡한 일인데, 무상하다, 공이다라는 거는 뭐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뭔가 어떤 환상과 같은 일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세계, 나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감정이나 어떤 형태로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없어요. 본래 여러분은 그냥 있다고 하면 이 깨어있는 허공성이 본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우리의 환상,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그 습관을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근데 잘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아야 돼, 알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사실 끊이지가 않아요. 뭔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 같은 그 욕망이 너무 뿌리가 깊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어떤 그게 깨달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무슨 깨달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한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런 대상화해서 알려고 그러거든요. 대상화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고 분명히 명백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선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대상에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대상을 알려고 하고, 지구의 역사를 끝까지 추적해서 알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의 상황을 알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뭐 우주의 어떤 기원을 알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인체의 어떤 비밀을 알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부가 다 그 대상을 향한 추구죠. 그러니까 추구라는 거는 단지 어떤 욕망, 물론 욕망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탐욕적인 욕망은 아니에요. 추구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를 대상을 계속 쫓는 거야. 그게 어떤 세속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자기의 단지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삶에 대한 어떤 그 욕구든 간에 추구라는 거는 자꾸 대상을 향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대상을 향하는 거는 분명히 그 대상을 향하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고, 뭐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그러고, 뭐에 대해서 분명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알려는 그 자는 아무도 몰라. 알려는 그 자를 명백히 알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것을 알았고 분명히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았다고 얘기하는 그 주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건 분명히 알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응? 알려는 자가 누군지, 알려는 주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디테일하고 정교하고 설득력 있게 어떤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안 것인가? 그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자기를 깨닫는다, 자기의 근본이 드러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성장 과정에 그랬어요. 성장 과정에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막 이것도 이런 것이다 막 말을 잘해. 설명도 잘하고 발표도 잘해요. 근데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나는 과연 누구야? 그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는 명확하게 사실 설명조차도 못해요. 그거를 항상 느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다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기본적인 어떤 그 틀부터가 의심이 되는 거라.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알았다. 그럼 아는 거 좋죠.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 아는 자를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 것을 우리가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나는 이 이름도 만약에 부모님이 지어주지 않았으면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응? 그다음에 이거를 돌아보는 거죠, 스스로.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깊은 잠에 있을 땐 과연 내가 있나? 아무런 분별이 없을 땐 과연 내가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뚜렷이 눈 멀쩡하게 떠가지고 내 몸을 육체를 보고 있지만 내 얼굴은 이런 것이라고 이건 나라고 여기지만 내가 이런 식의 어떤 능력이 상실됐을 땐 과연 이런 모습의 나는 있나? 가만히 돌이키고 보면 나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인연의 화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인연화합? 모호해. 무슨 인연화합?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지금 일어나는 어떤 소리와 빛깔과 감정의 화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근데 그것이 다 한 구멍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 한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 따라가면 분명히 이 어떤 색깔과 형태가 있고 대상 따라가면 이런 소리가 있고 너무도 다르죠. 우리가 소리와 빛깔은 우리의 분별로 너무 이질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의 출처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나? 소리는 어디서 나왔나? 빛깔은 어디서 나왔나? 생각은 어디서 나왔나?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연화합인데 생각과 어떤 감정과 소리와 어떤 빛깔과 여러 가지 그 일어나는 그 욕구들의 화합이라면 그럼 좋아. 그것이 어우러져서 나라면 그건 어디서 나왔나? 그 어디의 일인가?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고 그걸 추적해 보니까 가만히 보고 보니까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 이렇게 일어난다거든요. 이렇게 일어나고 생각도 이렇게 일어나고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감정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구나. 그냥 호련히 일어나고 있는구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구나.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이 상태를 경험했을 때 그랬죠. 그냥 허공 중에 이렇게 소리도 일어나고 이렇게 감각도 일어나고 결코 나와 떨어지지 않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깨어서 생각으로 표현되고 이것이 일어나서 이런 형태로도 드러나고 이것이 이 소리로도 일어나고 이것이 감정으로도 지금 막 꿈틀꿈틀 깨어서 일어나고 있구나. 나라고 할 뭐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나는 없지만 개인적인 이런 형태와 마음을 가진 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이런 모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없으면 이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저절로 드러내는 이것이 나라면 이것이 나지. 이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보편적인 나, 전체성의 나, 개체성의 내가 아니라 이것이 나지. 이거는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이미 푹 빠져가지고 부족함 없이 경험하고 있구나. 이거. 끄덕끄덕. 이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거구나. 이것뿐이구나. 이 경험을 하고 있구나. 뭔가 아무런 정해진 어떤 그 해석 없이 그냥 스스로를 여기에 완전 노출시킨다 해야 되나요? 놓아버린다 해야 되나요? 던져버린다 해야 되나요? 그냥 하면 그냥 같이 하나가 돼서 여기서 다 춤추고 있구나.
이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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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뿐이구나. 이게 모든 것이 다 이것이구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명백해지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와닿는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그 걸림이 없어지고 뭔가 다른 것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깨어남이 있으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로잡힌 어떤 분별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여지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이미 있는 것, 현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요것에 일단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면은 여기서 비춰지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볼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다 보이지가 않죠. 물론 그래서 이게 어떤 거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정의 자리가 드러난다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해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린다는 건 이게 망상을 잘 보는 거예요. 망상을. 지혜라는 거는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망상을 잘 보면 그게 지혜예요. 못 보면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게 심란해지고 이게 정이 안 되지만 망상을 잘 보게 되면 속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고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우리도 물도요. 막 흙탕물이 일어날 때는 그 먼지도 잘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물질이 안 보이는데 이게 마음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작은 티끌까지 잘 보게 돼. 이게 마음이라는 게 묘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탁 드러나면 이 자리가 탁 드러나 버리면 동시에 눈이 떠져. 아, 내가 이거를 따로 있다고 여겼구나라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탁 보여요. 그리고 정해가 같이 확보되죠. 이 자리는 아무것도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된 실자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때 동시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속았구나. 내가 사물에 속았구나. 응? 내가 무엇에 속았구나. 아, 내가 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이 일이네 라는 식의 전환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정해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의 전통적인 공부는 뭐냐면 일단은 막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뭐 분별 따라가지 않고 알아차리고 고요 막 닦아 나가다 보면 지혜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건 불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분별에도 합당한 구조인 것이 거친 욕망, 그 다음에 그거를 움직이는 욕망, 그 중간 욕망을 움직이는 그 분별, 이런 식으로 닦아 나가는 공부거든요. 다 그래요, 그건. 그래서 그 명상이니 무슨 뭐니 관하는 것이니는 그걸 다 보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런 식의 우리가 업식이라는 것은 업이라는 거 하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업이라는 건 업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구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업이라는 거는 그냥 업식이지, 업식. 업의 그림자, 업의 관성. 그래서 그 대우 거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병이라고 하죠. 어병 그러니까 그 고기 어자에 뭐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건 줄 알았는데 업의 그림자, 업영. 업이 있는 게 아니라 업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없는 환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득 이 분별이 멈춰지는 순간 이게 탁 자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에 물들지 않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도노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문득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습관성은 오랜 시간 길들여져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습관에서 벗어나는 건 또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은 번뇌는 그대로 있어요. 분리감, 자기도 모르게 젖어드는 그런 어떤 분별 의식이 물론 내가 알게 되면 잘 안 속게 되지만 모르는 것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상태에서는 100% 속거든요. 내가 이 또 망상에 속고 있구나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100%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되죠, 우리가. 알아도 끌려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도 끌려가. 예. 습관,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 그러니까 몸에도 배어 있고 마음에도 이 패턴화된 게 익숙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이후의 공부는 그 습관성이 이제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그 분별을 따라가는 습관성에 그 잘 짜여진 회로가 안 따라가는 쪽으로 재정립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뇌도 변한다 하잖아요. 습관에 따라서 뇌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분별하고 싶은데 분별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로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뭔가 세팅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되고 뭔가 경계 따라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노력을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면. 물론 그 익숙함으로 길들여지는 것은 또 나름대로의 그 마음의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긴 하죠. 자꾸 경계 따라가면 그 길들여지기 때문에 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이제 노력도 필요하긴 해요. 공부 과정에 들어가서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면 100% 번뇌가 일어납니다. 체험했다고 해서 분별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분별하는 습관성이 조복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분별이 조복되는 과정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법문을 듣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훈습이라 하거든요. 바른 법을 왜 법문을 들어야 되냐면 이거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힘을 얻은 사람, 먼저 그 길을 가서 미세한 분별조차도 볼 줄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보다 한 발 앞서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길안내가 되는 거예요. 분별에 안 떨어지는 쪽으로. 길안내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선지식의 힘에 의지해서 자기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나중에 공부가 되면 자기 힘을 얻으면 가서 뭐 법문을 듣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뭐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힘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자기가 얻은 힘으로 이제 남을 깨워줄 수 있는,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더 힘이 붙으면. 왜냐하면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흔들리기 때문에 오시잖아요. 법이 박지 않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자기조차도 어떻게 보면 구제할 힘이 없는데 어찌 남을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힘이 붙어야지. 왜냐하면 자기 힘이 부족하면 같이 흔들리거든. 같이 안목이 박지 않으면 같이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공부도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문득 자각이 되니까 막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 그냥 막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공부가 이렇게 안목이 미세해지고 날카로워지면은 이건 말할 수 없구나라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이게 막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압도돼가지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건 아직 이제 미세한 망상을 볼 눈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뭔가 그게 새는 거예요. 그게 새는 거라. 그게 새어 나가는 거거든. 이건 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셀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분명히 밝힌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장 보통 사람의 그 평범한 사람의 어떤 그 분리 상태 뭔지 알아요? 요즘 제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시인데 2줄짜리 시 있잖아. 정현종의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느꼈거든요. 생활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과 아무리 오랜 시간 대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100% 안다는
완전히 부족함 없이 통한다는 그런 느낌을 항상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분리돼 있는 듯한, 격리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리감을 이 사람은 참 얘기를 참 잘했구나.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그냥 보통의 심정에서는 그래, 나도 섬이고 너도 섬이니까 중간지대의 어떤 그러니까 나도 따로 있고 너도 있으니까 그 중간지대의 어떤 뭔가 서로 가깝게, 그야말로 가깝게 이어줄 만한 뭔가 섬과 같은 존재, 섬과 같은 지대가 있겠지. 그래서 그 섬을 추구했던 거야. 뭔가를 이렇게 이 분리감을 상쇄시키려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불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내 존재가 불안전하고 너무 소통할 수 없는 세계에 놓여 있구나라는 데서 오는 그런 뭔가 불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되느냐면, 섬이 없어요. 섬이 없어. 섬이 없고, 그도 없어요. 타인도 없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나만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나도 없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나는 없어요. 근데 그와 나 사이의 섬,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가 있어요. 그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나는 전혀 소통이 100% 소통이 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와 나는 하나구나라는 그런 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뭐냐? 완전히 나만 있는 거야. 그와 예전에 나가 하나인 완전히 나만 있는 거야. 완전히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은 절대 고독은요, 절대 고독하지가 않아요. 고독은 절대 고독하지가 않아. 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고독하다, 외롭다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 아닌 뭐가 있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근데 타자가 없어, 남이 없으면요, 절대 고독할 수가 없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소외라는 게 없어요. 충만하고 그냥 부족함이 없을 뿐이거든요. 요거는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아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자꾸 만날 거리를 만들고, 뭔가 같이 여행도 해야 되고, 수다도 떨어야 되고, 거기서 수다 떨면서 공감대도 형성돼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여러 사람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마음 어느 정도 알아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이상하게 외롭지가 않아요.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오히려 즐거워. 물론 나중에는 뭐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늘 혼자니까.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전혀 달라지지가 않죠. 근데 혼자 있기 좋아할 때는 뭔지 아세요? 어울리기 싫어할 때? 여럿이 있으면 끄달려가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안 끄달려가기 싶어서. 그때는 뭔가 남이 따로 있는 거거든. 끄달려갈 대상이 있는 건데, 그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는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상대가 없으니까 끄달리거나 끄달려간다 안 간다가 이게 다른 일이 아닌 하나의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내가 좀 많이 끄달리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두려움이 느껴져요. 이거는 절대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정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나머지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른 물건이 없어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른 물건이 없으면 외로워도 외로운 게 아니고 뭐 해도 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고요해졌어요. 아니면 공부하다 보니까 체험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아직도 이런 끄달림이 있죠. 이거는 아주 좀 뭐랄까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그거고 자꾸 그 상대가 있는 거예요. 끄달려가고 안 끄달려가고의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이제 나머지가 없어지면 이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어지면 뭐 끄달려가도 다른 일이 아니고 안 끄달려가도 다른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제 원만해지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를 듣고 나 또 이런 얘기 난 아직 하나가 안 됐는데요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하나가 되려니까 안 되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아직 하나가 안 됐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타성 일편 이 말에 팍 막혀가지고 한 조각이 돼야 된다. 한 조각을 이룬다. 그냥 그거는 하나가 된다 이 말인 거거든요. 한 조각을 이룬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내가 한 조각이 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떠한 것도 상대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추구할 게 없고 그러면 나조차 사라져야지 본래 한 조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본래 한 조각이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쉬워지고 내가 아무 할 일이 없어지면 이미 한 조각이라는 게 각이 되는데 내가 한 조각 되려고 하는 순간은 절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이 자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조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 조각인 것을 각하는 것이거든요. 깨닫는 것이에요.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순간 이미 하나라는 거를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냥 이것도 체험이다. 일종의 명확한 전환이 오거든요. 한 조각이 되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한 조각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나중에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고 하여튼간 그러면 뭐만 있느냐. 이것만 있어요. 눈앞에 주어진 이 현실만. 그동안의 모든 환상이 다 깨지는 거야. 내가 자꾸 환상을 추구했었구나. 꼭 내 스스로 깨달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구나. 근데 그런 게 있다면 그게 한 생각이구나. 한 망상이구나. 너무 뭐랄까 뭐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 해야 되나? 이런 말도 참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참 말하기가 그런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우주라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주가 있다는 것이 웃기잖아. 우주라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신기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신비라는 거. 이 나와 이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지금 이따가 저녁 때 뭐 먹지? 하는 이 생각에 의지해서 있다는 것이 너무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내가 집에 갈 때 뭐 타고 가지? 이 생각, 이 분별로 인해서 그래 이 끝도 없이 펼쳐진 이 우주가 존재한다. 있는 것처럼 드러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냐면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이따가 내가 뭐 먹지? 이 생각이거든. 우주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떨 땐 황당하기도 하고 황당해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 끝도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 속에 나라는 게 있어서 이따가 밥 뭐 먹지? 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따가 내 뭐 먹지? 이것이 한 우주가 펼쳐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예, 진짜 뒤집어져 있구나. 완전히 거꾸로 살았구나. 완전히 거꾸로. 그래서 이 세계의 실체감이라는 것들이 좀 완전히 공이 되죠. 공.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도 신비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이것이 분별심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내가 있다? 이렇게 막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가족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업적을 이루는 아니면은 그냥 소일을 하든가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라는 것이 분별의 산물이라는 것이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어난 생각을 믿은 결과라는 것이 너무너무 좀 처음에는 낯설죠. 근데 이 낯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의 종교라는 거는 그거예요. 지혜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허무맹랑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잘 보시라. 신비해요, 진짜. 그래서 앞소리를 찾는. 그게 이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게 딱 자각되고 나서는 이 깨어남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각되고 공부의 여정이 없었습니까? 뭡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부의 여정이라는 것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이 일어난 생각에 속은 결과구나라는 식으로 깨어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야. 계속 깨어나서 깨어날 게 없을 때까지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해와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 있죠. 암과 이해와 각의 차이가 뭐냐? 이걸 얘기를 할 때 어떤 책에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거 누가 얘기했죠?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통해 가지고 중력을 얘기를 했죠. 뉴턴. 중력은 우리가 알매 차원에서는 중력이라는 것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중력의 증거이다. 이게 중력이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이게 이해고 지가 직접 떨어지는 건 각이다 이거지. 그거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게 이게 중력이구나라는 것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자기가 사과가 돼서 직접 떨어지는 것이 각이라.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각. 그게 이해와 깨달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있잖아요. 번지점프. 중력을 알려면 그 체험을 직접 하는 것이 그 깨달음이다. 근데 그거를 그냥 멀리 뛰어보지도 않고 저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하는 거는 이해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참선이라 하거든요. 참여한다. 자기 스스로가 선이 돼 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선. 그래서 이해와 깨달음의 차이를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해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해를 했으면 어떻게 돼? 그거 놔버리고 진짜 내 삶이 그러한가? 내가 과연 그러한가? 그 들은 거를 자기 삶으로 적용시키고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남한테 얘기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 되어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공부거든. 자기 근원이 뭔지를 깨달아 들어가서 그 근원과 하나가 되는 공부인데 내가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를 문 밖에서 구경하듯이 알아봐야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세속적인 공부와 깨달음의 공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속적인 공부는 알면 우리가 만약에 지구의 역사나 뭐 이런 거에서 알면은 그냥 아는 수준이잖아. 근데 이 각은 뭐냐면 내가 지구의 역사가 돼버리는 거, 말하자면. 그게 이 각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진짜 이 깨달음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 선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공부이고 공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들었으면 과연 그러한가를 스스로가 그리 되어가는 길에 들어섰는가, 그런 여정 속에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내 현실이 그러한가를 보는 게, 그래서 자기를 보는 공부예요.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얘기 못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와 차이점은 이거는 자기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스터디 못해요. 이거 스터디 그룹 결성을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어요? 죽을 때 같이 죽나요? 여러분이 살 때 같이 살아가나요? 늘 혼자 살잖아요. 이 경험, 나한테 펼쳐진 이 경험은 나만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절대 이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공부고 자기만 존재하는 공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들을 사람도 없는데 얘기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을 사람이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로 화하는 공부다, 이게. 자, 잘 보십시오. 온갖 구름이 왔다 갔다 했죠. 지나갔죠.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일어났을 뿐이고, 여러 가지 감각도 일어났을 뿐이고, 여러 가지 느낌도 일어났을 뿐이고, 여러 가지 인연이 그냥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보면은 아무것도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뭐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는 이 깨어 있음만 있거든요. 이것이 꽃으로, 사람으로, 뭐 깨달음으로, 체험으로, 뭐 하늘로, 땅으로, 우주로, 뭐 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누구나가 다 이 경험만 하고 계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 한 걸음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챙기라 하는데 나중에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꾸 꿈에 떨어지니까. 법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자기 살아오던 대로 자꾸 분리에 떨어지니까 챙기라 하는데 나중에는 이거는 얘가 나를 챙기고 있었네. 이것이 나를 돌보고 있었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펼쳐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나날이 갈수록 좀 분명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쉬워져야 돼요. 쉬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날카롭게 볼 수 있게 된다 해야 되나? 뭘 봐? 망상을 잘 봐. 그 다음에 이 공부는요, 너무 여기에 용을 써도 안 돼요. 왜냐면 너무 힘을 기울이면 이게 조작이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 힘 쓰는 건 내가 조작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잠들어도 안 돼요. 잠든 건 무기에 떨어진다고, 우리가 혼침과 도거 막 이렇게 선에서는 얘기하는데, 잠들어 버리거나, 그러니까 잠든다는 건 완전히 예전 패턴대로 세속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게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런 것도 예전처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살아왔잖아요. 둘 다가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이 공부는 너무 아예 세속적으로 사는 그런 쪽으로 젖어들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쓰긴 쓰되, 그렇다고 이걸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아니라 쓰긴 쓰되 쓰이지 않는 거에 밝아지는 거죠. 이 분별을 쓰긴 쓰되 결코 분리 없는 이거에 항상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다 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매사에 관심. 그냥 관심, 그러니까 본다 해야 되나? 마음의 눈으로 본다 해야 되나? 관심을 이렇게 두다 보면, 단지 공부가 그거예요. 이렇게 두다 보면 이것이 점점
작은 것 같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점점 힘을 얻으면서 이게 확 확장되는 듯한 이게 확 전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된다 나를 넘어선 이 전체로서 충만해지는 거는 그때 오는 것 같아. 우리가 나라는 것도 환상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게 확 그냥 뭘 보든 이거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확연해지는 것 같거든요. 체험이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거를 놓지 않고 꾸준히 완전히 하나가 자각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00의 열도 아마 열도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요것만 그게 뭐냐면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그렇게 안 돼. 근데 관심이 딴 데 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라 관심이 여기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좀 힘이 부족하면 자꾸 흔들리니까 요것에 환상에 떨어지니까 요것에 구속받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여기 두게 되고 공부 아마 할수록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하면 할수록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의미 없고 무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아무리 생각으로 고정시키려 해봐야 그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그럼 1년을 지내보고 3년을 지내보고 5년을 지내보고 10년, 15년 지내보면 점점 그 가운데 그 맛을 보게 되죠. 이 고요의 맛을 보게 되고 이 신비의 이렇게 이 묘용의 맛을 보게 되면 이 맛보다 더한 게 없다. 진짜 예전에는 쉬려고 여행 떠났는데 여행 떠나는 것이 일이었구나. 어? 뭔가 쉬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조차 나를 시끄럽게 했구나. 어?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자기 스스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주 스님이 얘기했잖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들이 다 소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에 의지했을 때 삶의 불안전성, 불안, 그 다음에 이 좀 뭔가 지저분함 그런 거 있죠. 무슨 찌꺼기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 거기에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탈락이 되면서 이제 아무 일이 없어지고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온갖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해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담고 있으면 그게 또 경계가 돼서 또 공부의 목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항상 염려될 뿐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요. 들을 때는 다 알아들은 것처럼 얘기해. 끝나면 아까 안 들었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죠. 그건 자기의 현실인데 인정을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다 소화된 건 아니거든요. 소화가 안 되면 질문하게 되고 질문하는 거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질문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뒷시간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